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어머님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맨날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저는 진심으로 좋습니다. 네, 수다 떠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설거지할 때 듣기 좋은 방송을 위해서 음향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중고로 샀는데요. 뭐 조명이니 카메라니 다 중고로 네, 저렴하게 샀는데 마이크 하나만은 정말 큰맘 먹고 비싼 거 샀습니다. 주로 들으시는 방송이니까 네, 음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저 좋은 목소리로 말씀드리려고 목 관리 나름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수도 아니면서. 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학원 알아보셔야죠. 그죠? 엄마표 고생 많으셨고요. 학원 잘 활용하세요. 네, 엄마표를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영어 학원, 제가 혼자 다 했다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지, 엄마가 무조건 다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따라서는요, 엄마표로 절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는 집도 있고요. 지금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엄마표로 진행해 보셨는데 그 결과 안 되겠다. 엄마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좋은 학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학원을 고르실 때 어떤 점 유의하셔야 될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어 학원 아니어도요, 학원이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는 편안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아주 뭐 빈백 같은 그런 소파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이가 갔을 때 그냥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막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고 이것보다는요, 선생님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아이들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네, 더 잘하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떠신가, 선생님들의 성향, 그리고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네, 차량 운행하는 학원 많아요. 그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량 운행이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학원에 강력히 항의를 하시던가 학원을 옮기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 잘 키워보자고 학원 이렇게 일부러 찾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학원에서 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안타깝지요. 그쵸? 네. 그래서 안전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금액이에요. 어떤 학원을 보내든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 상관없어. 난 그냥 일단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만큼, 호구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금액도 꼼꼼히 따지시고요. 큰 차이가 없다면 저렴한 대로 보내세요. 초등 시기에 내가 가진 막 전체 100을 다 이용해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 가셔야 돼요. 12년 동안 시켜야 되고요. 사교육은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과목당 금액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총알을 아껴라. 네, 총알을 장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우월하지 않은데 굳이 더 비싼 학원, 더 이름난 학원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 시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어 학원 선택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표.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모두 가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부분에서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보내면 오직 그 학원에 다니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리터니들이라고 하죠. 외국 갔다 온 애들 폴리 가잖아요. 폴리 다니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게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거기를 다녀야만 엄청나게 네,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그 좋은 어학원, 대형 어학원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지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해도 되고, 네. 방과 후 학교를 가도 되고, 그리고 공부방에서 배워도 되는데 굳이 어학원, 영어 학원을 간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뭘 배우고 와야 되냐, 어떤 영역에서 네, 특별하게 조금 보충이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 레벨업이 필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 학원의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 학원의 프로그램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영어는 네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학원들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있죠. 네. 아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몇 마디라도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건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 학원인가요? 어떻게 더 그 부분에서 올려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듣기라고 할게요. 듣기가 많이 부족해요. 아이가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집에서 매일 영어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방법이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아이가 도저히 안 하려고 한다.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찾은 학원이라면 선생님 영어에 듣기에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세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를요. 따로 읽기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특화된 학원이 영어 도서관이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은요,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독해 문제집 풀기로 합니다. 독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이제 읽기의 어떤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영역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문제집만 푸는 거는 좀 반대예요. 네. 그 짧은 지문을 읽고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히는 거는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때는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영어 독서를 통해서, 네, 읽기, 영어로 된 글 자체에 대한 노출을 늘려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어 책 읽기를 병행하고 있는 학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숙제가 영어 책 읽어오기, 네, 단순히 문제집만 풀고 뭐 3개 중에 몇 개 맞았냐, 100점 중에 몇 점이냐,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영어 책을 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선택할 수 있다면 영어 독서가 꾸준히 병행되고 있는 학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원장님께 꼭 여쭤보셨으면 합니다. 네, 영어 책,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장님들이 이 엄마 좀 아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인데요. 저학년에서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고학년이라면, 네, 혹시 영어 책을 읽고 나서 쓰기라는 그런, 그 과정도 병행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네,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파닉스를 떼는 게 목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파닉스를 떼기 위해서 학원의 힘을 빌리는 거죠. 엄마표로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목적을 생각하셨을 때 파닉스다. 그러면 선생님, 파닉스 교재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 몇 달 안에 파닉스가 완성이 되는 과정인가요? 라고 해서요. 1년 내내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1년이 지나도 글자를 못 읽어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어떤 학원을 보내든 상관없이 영어 책 읽기 기반으로 가시는 학원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 영어를 하나밖에 보낼 수 없다. 영어 학원을 2군데 보낼 수 없고 딱 하나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요. 아직 영어 독서가 세팅이 되지 않은 아이라면 영어 도서관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저는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은 없는데, 보내본 적은 있었어요. 무료로 2달 수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료 체험하는 거는 엄청 많이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학원 상담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시간 내서 일부러 가서 설명회 듣고, 그리고 또 상담해서 제가 물어보고, 영어 도서관도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관심도 많았고요. 영어 도서관이 어떤 곳일까? 네,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영어 도서관을 오픈을 해볼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 도서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어쨌든 영어 독서를 병행을 하고 있는가, 듣기와 읽기 가장 중요한 2가지, 영어에서 핵심 듣기와 읽기 2가지가 네,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가,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매일 영어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즐겁게 게임을 하고 왔는데 정작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수 없다면 지금 학원에 다니고는 있고 비싼 돈을 오랫동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 단계, 아이들이 미취학일 때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놀이 위주, 게임, 노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는 찬성해요. 하지만 초등 이제 중학년 이상 됐을 때 정말 학습으로 영어를 시키고 싶은 경우라면요. 듣기와 읽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은요. 과도한 숙제를 내주신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숙제 많이 내주시고 단어 많이 외우게 하시면요. 우리 엄마들이 속으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됐다. 이제 여기만 믿고 가면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어떤 학원도 있냐면요. 단어를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100개씩을 외우게 해요. 100개를 아이가 외우기는 외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기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그 기억했던 게 없어지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중에 100개 외워서 50개만 건져라. 그래도 50개 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엄마를 설득을 하시는데요. 네, 그 100개를 외우는 동안, 그리고 그 많은, 영어 문제를 푸는 동안 아이는 정말 영어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영어를 증오하게 될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얼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아이가, 하기는 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 혹은 엄마가 생각해도 이 학원의 숙제가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요, 개별적으로, 우리 아이의 과제는 좀 줄여주세요. 라고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절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숙제 양으로, 단어 양으로, 그렇게 양으로 무식하게 막 하루 종일 밤새 11시, 12시까지 영어만 붙잡고 있어도 될까 말까한 양의 숙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고 아무리 해봤자 단어 100개를 외워서 100점을 맞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숨이 나고 안 하고 싶고 미칠 것 같고 이 학원을 보내는 엄마가 너무 싫고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죠. 그쵸? 때로는 정말 이걸 난 도전하고 싶어. 난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과도한 숙제는 정말 짐이 되고 마음의 트라우마처럼 나 정말 그때 미칠 뻔했어 라고 나중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영어학원을 돌아봤을 때 나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 라고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초등 시기에 막 수천 수만 개의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독해 문제집을 막 그렇게 빠르게 막 그 양으로 밀어붙여서 레벨을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문법, 단어, 그리고 그 독해 문제집의 비중은 늘어나지만 중학년,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는 매일 영어 듣기와 매일 영어 책 읽기 이 두 가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진행될 때 그 어떤 학원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명심을 한 상태에서 학원을 보러 다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영어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집에서 영어책 읽기는 병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서 레벨에 맞추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집에서는 그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책을 계속 올려가면서 영어 책 레벨을 올려주시는 걸 생각하세요. 영어는 학원 보냈으니까 됐고 수학 문제집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독서가 무조건 기본이고 이게 아이의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학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에 따라서는 학원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은 절대 안 돼요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반드시 가정에서의 영어 독서, 아이만의 영어 독서는 엄마가 주도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없는 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 아이 영어책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한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영어 독서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는 어려워요. 아이의 영어 독서 레벨은 엄마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다 모르겠다. 그럼 그냥 ORT 단계로 그대로 올라가세요. ORT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학원과 엄마표를 병행 같이 활용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원 상담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치요? 네. 좀 중요한 내용 내가 오늘 꼭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메모를 해서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원을 고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댓글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고민들 하나씩 상담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